이번 시간은 채권 및 대손해계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은 어디다 설정합니까? 채권에다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미지급은 채권이 아니죠. 이것은 유동부채, 받으러 온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다 우리 채권이니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손상각비 하면서 대손충당금 전체를 다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대손충당금이 대손추산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손추산액이 더 많아요. 대손충당금보다, 잔액보다.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추가 보충법에 따라서 설정합니다. 그렇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보충법에 따라서 설정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대손 예상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동일해요. 이럴 경우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4번 보시면 대손 예상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대손충당금 환입, 이것은 판관비라고 그랬죠. 판관비. 그래서 우리 판관비 비용의 소멸, 결국 우리 재무 나중에 손익계산서 보시면 판관비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대변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판관비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온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 내용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외상매출 대금을 타임 발행 약속업으로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외상매출 대금은 어디 있습니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있죠. 그러면서 받으러 온, 이렇게 회계처리한 거예요. 지금 받으러 온 계정은 차변에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외상매입 대금을 타인에게 받았던 약속업으로 지급한 경우, 결국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하면서 약속업으로 지급한 경우 타인에게 받았던, 즉 배서양도했다는 얘기죠. 배서양도. 그래서 받으러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행했던 약속업이 만기화되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지급액이 되는 거죠. 만기화돼서 지급한 거.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차변에 상품, 대변에 지급어음. 결국 받으러 온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T계정을 줬어요.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줬죠. 1월 1일 정기 2월. 우리 대손충당금은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금 해갖고 회수된 거죠. 그 다음에 설정 12월 31일. 그 다음에 차변은 대손 확정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단기 중 대손 확정액은 5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단기 대손 확정액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기억 잘못됐네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27만 원이다. 결국 여기서 보시면 총 보시면 37만 원이 되는 거죠. 37만 원. 결국 기말 금액이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무제표 표시에 되는 것은 27만 원. 맞는 표현이죠. 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디귿 손익계산서, 즉 이것은 12만 원 설정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 12만 원이다. 결국 니은 디귿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보도록 할게요.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 외상매출금은 10만 원 받으러, 이것을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이거 들으시면 안 되겠죠. 만약 이거 들으시면 우리 떨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은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T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매출채권 기초,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디입니까? 차변. 그리고 기말이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초 매출 채권 좋죠? 얼마? 50만 원. 그리고 판매하고 20만 원에 어음을 받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책상을 30만 원에 판매하고 1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어음을 받다. 결국 매출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된 게
40만 원이라 이겁니다. 결국 매출은 총 50만 원인데 매출 채권을 받는 게 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말 현재 어음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다. 결국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대변이 회수 금액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매출 채권은 얼마? 9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출금 미회수액, 즉 매출처 원장을 썼어요. 즉 오산상해하고 화성상해죠. 매출처 원장은 여러 거래처가 있죠. 그것을 거래처별로 나타내는 게 매출처 원장입니다. 지금 차변 금액이 얼마입니까? 80만 원 오산상해. 그리고 회수한 게 40만 원이죠. 그러면 기말 잔액이 얼마? 4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성상해도 차변 금액이 150만 원, 대변 금액이 90만 원. 그러니까 얼마? 기말 잔액이 60만 원. 따라서 우리 외상 매출금 미 회수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정기 회수 불능 채권은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2억 원의 1%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대손 충당금 특예정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2월액이 120만 원이죠. 이게 기초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초금액. 그 다음에 정기 회수 분류 채권 현금 회수액, 즉 이것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고 그랬죠. 이것을 안 줬더라도 무조건 회수했던 거 정기 회수 분류 채권에 대한 현금 회수액은 대손 충당금을 늘리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늘리는 회계 처리 얼마? 20만 원이죠. 회수는 대변에 나타나. 그리고 대손 추산액 기말 잔액이 얼마? 대손은 없죠. 기말 대손액에 200만 원. 결국 여기에 설정 금액은 보축법에 따라서 얼마?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애누리액이 있어요. 애누리액이 이게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 특예정만 부르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외상매출금 특예정 그러시면 기초금액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리고 회수액은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는 거죠. 따라서 회수액은 40만 원. 그 다음에 애누리 깎아주는 거니까 당연히 대변에 있는 거죠. 애누리 얼마? 2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8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대변 합계가 50만 원이죠. 이렇게 외상매출액이 얼마? 40만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다음 자료로 단기 외상매출금 발생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기초 외상매출금 줬고 단기 외상매출금 회수액 줬고 기초 대손충당금 줬고 기말 대손충당금 줬고 이제 대손율이 1%래요. 그러면 기말 대손충당금 11,000원 줬죠? 대손율 썼어요. 그러면 역으로 기말 매출채권을 추정할 수 있어요. 결국 기말 대손충당금 11,000원에서 대손율 1%로 나누면 110만 원이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대손율이 기말 대손충당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외상매출금 특이정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금액이 230만 원, 그 다음에 회수액이 얼마? 290만 원. 그러면서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11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단기 외상매출금 금액은 17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